네, 동시호가 구간입니다. 3시 25분 11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막판에 저점을 더 낮춥니다. 3시 구간 들어서면서 더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던 코스피 지수, 현재는 낙폭이 1%까지 확대되어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 1.02% 하락이고요. 2618.69포인트 기록하며 3거래일 연속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가에서 종가가 형성되면서 오늘도 긴 음봉으로 이렇게 거래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직전 저점이 2611포인트였으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 박스권 테스트, 2600선 지지력 테스트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사실 장 초반에 오전장만 하더라도 코스닥이 좀 더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아무래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쪽에 파생 쪽 영향을 덜 받아서 그렇지 코스닥은 그나마 막판의 변동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현재 지수 보시면은 0.2%의 제한된 하락이고요. 870.67포인트 기록하면서 전거래일 대비 1.5포인트 정도 하락하니까 크게 빠지지는 않습니다. 어제 2% 넘게 밀려났고 오늘 장에서는 그래도 좀 안정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입니다. 개별 종목 장세죠. 지수가 전반적으로 눌려있는 가운데서 정책 수혜주 찾기 분주한 모습,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래소는 상한가 종목 없고요. 코스닥으로 와보시면 총 6종목이 상한가 불을 켜고 있습니다. AT세미콘 얼마 전에 자금 유치하면서 연속해서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이고, TS트릴리온 이 탈모 관련해서 정책이 원래는 이재명 후보 쪽에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안철수 이 인수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당선인 쪽에서도 그 캠프에서도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요. TS트릴리온이 요즘에 냉탕과 온탕을 반복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장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천국을 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EV 첨단 소재도 상한가, 중앙 D&M, GTG 웰니스, 그리고 서울리거 이렇게 총 6종목 상한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책 관련된 수혜주들, 서정기전을 중심으로 해서 원전주들, 그리고 마인즈랩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이라든지 AI, 과학적 방역, 여기에 영향을 받는 원격 의료 쪽, 이쪽으로 강세 움직임 여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안 좋은 쪽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국제유가가 간밤에 좀 하락했는데 여기에서 연동해서 움직이는 석유 도소매 쪽, 한국석유도 오늘은 11%의 큰 낙폭으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해운 쪽이 대표적으로 또 안 좋습니다. 흥하해운, 대한해운, HMM 이쪽도 워낙에 유가 상승과 같이 영향을 받으면서 오름세를 나타냈던 종목군들이어서 오늘 장에서는 약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들 종목은 어찌 보면 러시아 관련된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오르고 여기에 영향을 받았던 석유 도소매 그리고 해운주들 약세 움직임 뚜렷하고요. 하나 더 보자면은 러시아가 고립이 되면서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군들, 러시아에서 생산한 코로나19 백신이죠. 이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았던 종목군들이 지금 생산 중단에 들어가면서 오늘장 또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트론 있고요. 이트론 10% 정도의 하락세로 오늘 거래 마칠 예정이고, EID가 21%대 급락, 그 밖에도 이수앱지수 등의 종목군들도 오늘장 약세를 면치 못하면서 그동안에 상승했던 종목군들이 오히려 부메랑으로 이렇게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또 유가 쪽으로는 중앙에너비스가 대표적인 역할을 해줬었는데요. 오늘 중앙에너비스도 10% 정도 하락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비슷한 맥락에서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소비재 쪽에서는 의류 OEM 쪽, 좀 전에 시황센터에서도 체크를 해드렸지만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 그리고 또 원달러 환율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사실 수혜주 찾기가 그다지 쉽지는 않은데 대표적인 수혜주입니다. 이 미국 내에서 판매고를 올리는 그런 종목군들은 수혜주로 꼽히는데, 한세실업 현재 10%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오늘장 기분 좋게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영업무역도 플러스권 2.9%, 한 3%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이런 종목군들은 시장 대비 선방해주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SMCNC를 비롯해서 SM그룹주들은 계속해서 인수합병과 관련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요. 서울리거 같은 경우도 이 종목과 관계사인 업체가 디오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오늘장 재료가 되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 밖의 종목군들 쪽으로는 오늘 대형주들은 다소 무거운 움직임.
3월 15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 거래를 연속해서 우리 증시는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고요. 돌파구를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가 악재만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러시아 이슈 그리고 또 중국 쪽에서도 지금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이 돼서 도시 봉쇄한다. 이것이 도미노 현상처럼 공급이 잘 되지 않는 이 공급망 부족 현상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이슈들, 그리고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이 중국에서 수요가 좀 부진해지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로 인해서 우리 증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됐죠. 그리고 이제 새 정부 충돌범을 앞두고서 이에 따른 기대감 있지만 이 허니문 효과는 일부 종목군들에 국한됐습니다. 따라서 지수 전반을 끌어올리지는 못하는 양상 속에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시아의 표정도 상당히 달랐는데요. 일본부터 보시죠. 일본은 그래도 근래 들어서 25,000엔은 지지가 됩니다. 오늘 장에서도 위아래 변동성 크지 않은 가운데 오늘 종가 강보합권에서 형성됐습니다. 전거래일 대비로 0.15% 상승하면서 25,346.48엔에 오늘 종가가 만들어졌고요. 큰 폭의 출렁거림이 나타나지는 않았고 장 후반에 상승 탄력이 조금은 좀 둔화됐다, 이 부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강보합권은 잘 유지를 했죠. 이어서 중국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좀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쪽이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 낙폭이 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심천 지역은 일단은 도시 봉쇄가 됐고요. 그리고 또 상해 지역 같은 경우도 이동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국 내부에서도 원래는 등교 계약을 하고 또 등교를 해서 교육 과정이 이루어졌었는데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했다라는 소식들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을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현재 상해 종합지수는 3,100선에 딱 턱걸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이에 3,099로 내려가네요. 장중 저점 더 낮추고 있고요. 지금 급락이라고 표현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3.85%의 하락입니다. 하루 만에 124포인트 내주고 있습니다. 3,100선도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중국 증시의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오늘 11시 구간대, 우리 시간으로 11시고요. 중국 시간으로는 10시입니다. 그때 발표됐던 경제지표가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 이 부분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주요 이평선들이나 직전 저점도 다 이탈이 됐네요. 심천 쪽 보겠습니다. 심천도 3% 넘게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또 홍콩 항생이 지금 5%대 급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6년 내 최저치를 나타내며 주요 인덱스 이 부분에 영향을 받는 그런 펀드라든지 ETF 쪽으로는 주요 라인들 이탈이 또 대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홍콩 증시에 관련돼서 파생 상품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장 초반은 1,240원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재차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원달러 환율 결국에는 3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 타고 있는데요. 50전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것은 아니지만 장중 저점 대비로는 이 후반에 상승으로 좀 돌려뒀다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1,242원 8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내 증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오시죠. 양시장이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가까워진 가운데 시장에서는 경계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닥이 어느 정도일지 연이어 테스트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 하락으로 거래 마쳤고요. 2,621포인트 기록한 모습입니다. 네, 장중에도 흔들림을 보시면 이 오전장에서 10시 구간대 좀 저점을 크게 낮추는 모습이 한 차례 확인됐다가 약간의 낙폭을 축소한 지점 2,630선 정도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펼쳐졌는데요. 다만 끝까지 힘을 좀 쓰지 못하고 결국에 낙폭 한 차례 조금 더 밀리게 되면서 2,620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의 매수세는 연이어 진행되고 있고 6,065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에서는 매도가 나왔지만 연기금 매수로 인해서 383억 원 사자세로 거래 마쳤고요. 외국인의 매도폭이 계속 심화되는 가운데 오늘까지도 6,738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지수가 하락세에 가깝다 보니까 하락했던 섹터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그 가운데서도 기계 섹터가 3%대로 가장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네, 이쪽으로는 그동안 올랐던 정책 수혜주가 어느 정도 살짝 이동을 하면서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기계 섹터, 건설업 섹터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운수창고 섹터도 2.8%대 내림세를 기록한 가운데 화학이나 철강, 금속까지도 오늘 일제히 낙폭이 큰 모습이었습니다. 네, 반면에 살아남았던 상승했던 섹터들 점검해 보시죠. 네, 오늘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괜찮았는데 ST 바이오센서가 특히 크게 오르면서 의료 정밀 섹터를 4%까지 오름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이렇게 금리 인상 모멘텀이 불거지게 되면서 금융 쪽으로도 상승 탄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업 전반적으로 0.4% 상승 흐름이 나타났고 은행업 섹터에서는 3.8% 강세 흐름이었습니다. 카카오뱅크 개별적으로도 오름세가 좀 있었는데 주식 계좌 개설에 삼성증권이 추가됐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현재 종가 기준으로도 상승을 크게 기록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넘어가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하락했던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특히나 반도체 쪽도 오늘은 강하지 않았습니다. 네, 반도체 종목들 약세 흐름 뚜렷한데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총을 앞두고 7만 원 선 깨고 다시 내려갑니다. 오늘 1% 밀린 69,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7거래일째 매도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오늘도 3% 하락한 112,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의 하락세가 계속 깊게 나타나고 있죠. 결국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파생된 이런 원자재 쇼크, 이 부분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공매도 타깃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LG 에너지 솔루션 쪽으로 19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도 1% 더 밀리면서 35만 9,500원으로 거래에 마쳤습니다. 네, 삼성 SDI나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하락세 깊어지고 있고요. LG화학 오늘 3.9% 밀리면서 이제는 40만 원 선 초반대까지 내려온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오름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이 불안할 때 약간의 좀 관련이 없는 방어주적인 성격을 갖게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1.5%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약보합권으로 밀리기는 했지만 굉장히 제한적인 낙폭을 기록한 모습이고요. 플랫폼 관련 종목들도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모두 0.4%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자동차 쪽에서는 약간의 시세 차이가 있었는데 기아는 0.5% 그래도 반등이 약간 나옵니다. 69,200원으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3거래일 만에 상승불이 켜졌습니다. 네, 현대차는 반면에 밀린 모습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금융 쪽으로 괜찮았습니다. 카카오뱅크 보시면 5.4% 오른 52,50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KB금융도 1.6% 상승하며 56,7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시죠. 네, 의료 OEM 종목들이 오늘 크게 올랐는데요. 최근에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에 판가 인상 모멘텀까지 얹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인데요. 이 OEM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동남아시아 쪽에서 생산을 하면서 납품 자체는 이 미국이나 이런 서구권 국가들로 납품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일단 이 미국이나 소매 의료 재고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의료 단가 자체는 오르게 되면서 이제는 슈퍼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 라는 증권가의 분석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의료 관련 종목들 다 오르는 것은 아니고요. 브랜드 그리고 OEM 이렇게 제조사 쪽으로 좀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의료 OEM 종목들 가운데 한세실업 10% 오른 23,7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호전실업도 5%대 상승 흐름, JS 코퍼레이션도 6.7% 오르면서 24,500원 터치했고요. 영원무역도 최근에 여러 가지 증권사 리포트로 긍정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 2.8% 오름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항공 관련 종목들도 오늘 반등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동안 이 국제유가가 좀 크게 오르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장중에 100달러 선까지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중국 수요가 좀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 모습인데요. 항공주들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으로 날개를 펴다가 국제유가라는 암초를 만나게 되면서 꺾인 바가 있었죠. 다시 한번 반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익에 대한 부담을 약간 덜어낸 모습인데요. 아시아나항공 6% 오른 20,050원으로 거래 마쳤고요. 네, 작은 종목들 티웨이항공이나 제주항공, 에어부산까지도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아래쪽으로 제약 관련 종목들도 좀 체크해 보실게요. 이 코로나19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치명률이 떨어지면서 대체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택치료 쪽으로 전환하는 방역 체계가 실행되고 있죠. 이 방역 당국은 재택치료 집중관리군도 축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프케어에 대한 중요성이 불거지면서 감기약 관련 종목들로 수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원제약이 3% 오른 17,650원 기록했고요. 일동제약도 오늘 6% 오른 46,450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 외 동아약품이나 강동제약 역시나 2%가량 올랐습니다. 넘어가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양봉 전환하긴 했는데요. 일단 약보합권으로 거래 마치면서 871포인트 기록했습니다. 분봉 차트로 흐름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 오전장에서 하락하다가 상승으로 오후장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을 더해줬는데요. 다만 보합권 내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가져가게 되면서 87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보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에서는 개인이 650억 원 사자세를 기록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제한적인 매도세가 펼쳐진 가운데 기관 쪽에서는 238억 원을 매도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쪽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파란불이 조금 더 많았던 하루였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먼저 보시면 이 증선이 이쪽 이후에 분식회계 관련돼서 고의성 혐의를 벗게 됐습니다. 그동안 상승 흐름 이어왔는데 오늘은 살짝 조정받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6거래일 만에 하락하면서 2% 밀린 68,40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어제 오른 급등분에 대해서 약간의 소화 매물 나오면서 2%가량 밀린 97,000원으로 거래 마친 모습이고요. 네, 2차전지 쪽으로는 배터리 소재 관련 종목들 수익성 악화 우려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모습이었죠. 니켈 가격 급등에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투심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1.2% 오른 32만 6,500원 기록했고요. 반면에 LNF 밀렸고 그리고 천보 같은 경우 0.9% 오른 27만 원 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은 게임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좀 하락했는데 위메이드가 3.7% 하락했고요.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3%대 하락세였습니다. 카카오게임즈가 그래도 약보합권으로 시장 분위기 비슷하게 팔로우업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오늘은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이 바로 HLB죠. 8% 오르면서 31,25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불공정 거래 혐의를 2년 만에 벗으면서 눌려있던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아래쪽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1.3% 오른 92,100원 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그동안 시장이 상당히 불안했던 흐름 속에서도 1월 말에 저점을 형성한 뒤에는 꾸준하게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는 안정적인 차트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고요. 네, 아래쪽으로 알테오젠도 오늘 5% 올랐습니다. 58,300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 3거래일 만에 반등입니다. 넘어가서 특징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대선 이후에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 지속되고 있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되면서 안 위원장의 탈모약 반값 공약이 시행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인공지능 역시나 차기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꼽히면서 확실하게 이쪽으로 오늘 시세가 좀 나타났는데요. 공약 관련 종목들이나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이 종목별로 순환매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TS 트릴리온 탈모 관련 대표 종목이죠. 상한가 터치하면서 오늘 1,065원 기록했고요. 푸른바이오도 13%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마인즈랩이나 셀바스 AI 같은 종목들을 인공지능 관련 종목으로 엮어보실 수 있겠는데 마인즈랩은 어제 증권사의 리포트 효과를 받으면서 급등세가 나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오릅니다. 19% 오른 25,150원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물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네, 3거래일째 선물 6월물 약세 흐름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1% 밀린 3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급 보시죠. 네, 오늘 수급 쪽에서는 외국인의 매도폭이 확대되고 있는데 현재는 3,761계약 매도 중입니다. 기관은 금융투자류 중심으로 2,131계약 매수하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도 2,000계약 넘는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